여러분 안녕하세요. 150세 건강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 감기에 한 번 걸리면 폐렴으로 번질 확률이 무려 7배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감기인데 뭐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에는 면역력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덥고 이런 날씨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적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을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병원을 오가며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죠? 한 번 아프면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하지만 독감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면역력 저하 그 자체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뿐 아니라 온갖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당뇨 합병증, 고혈압 악화, 심지어 암 발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영양제 먹지 않아도 집에서 면역력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면역력 증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것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하던 습관들 중에 실은 면역력을 박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몸이 깨끗해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청결은 중요하지만 매일 뜨거운 물로 때를 밀듯이 씻으면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우리 피부에는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매일 뜨거운 물로 강하게 씻으면 이 보호막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비누를 사용해서 씻으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부 재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만 마시면 좋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뜨거운 물만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뜨거운 물만 마시면 체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물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감기엔 비타민C만 챙기면 된다? 이것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비타민C는 분명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비타민C만 있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비타민 E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세포를 직접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백혈구 생성이 줄어들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셀레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C만 열심히 먹고 정작 아연과 셀레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면 면역력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층의 면역력 80%는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유전자나 체질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수면이 하루 6시간 이하일 경우 독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WHO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면역세포 활성도가 37% 감소한다고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면역력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김모 어르신은 가을만 되면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매년 병원을 수십 번 오가며 약을 먹었지만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꾼 후 2년째 독감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습관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면역력을 폭발시키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리터 물 대신 이 시간대에 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이 시간대가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이 가장 탈수된 상태입니다. 밤새 땀으로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장이 깨어나고 림프 순환이 시작됩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운반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이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밤사이 세포 재생과 면역세포 활동을 돕습니다. 단, 너무 늦게 마시면 한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수면이 방해되니 9시 이전에 마시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낮은 36도에서 37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이 그걸 데우느라 에너지를 쓰고 뜨거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2번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 습관, 찬물 세안과 손끝 자극 루틴입니다. 이건 하루 단 5분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마지막에 찬물로 얼굴을 헹궈 주세요. 찬물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면역세포들이 각성하고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끝, 귀, 목 주변을 찬물로 자극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부위들에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을 찬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따뜻한 물에 30초 담그는 걸 3번 반복하세요. 이걸 냉온 교대 자극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 이 방법을 쓴 그룹은 면역세포 수치가 28% 증가했습니다. 귀는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귀에는 전신의 경혈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목 주변은 찬물을 묻힌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목에는 경동맥이 지나가고 림프절이 많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5분이면 끝납니다. 아침에 세수하면서 또는 저녁에 씻으면서 습관처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습관, 집안 공기 정화 식물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NASA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식물들이 실내 공기 중 독소를 60%까지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스파티필름과 산세베리아입니다. 스파티필름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같은 유해 물질을 흡수합니다.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내뿜어서 침실에 두기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식물을 거실과 침실에 하나씩만 두어도 공기질이 확 달라집니다. 깨끗한 공기가 곧 면역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독소가 많으면 폐와 기관지가 계속 자극받습니다.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계속 전투 상태가 되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면역 시스템이 여유를 갖고 진짜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물만 주면 되고 햇빛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원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도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수면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용없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4시간이 면역력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전투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늦게 자도 7시간은 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밤 1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7시간 수면보다 밤 10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5시간 수면이 면역력에는 더 좋습니다. 수면의 질은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잠이 잘 안 온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숙면을 돕습니다. 이렇게 4가지 습관을 지키시면 정말로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함께 드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면역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생강차에 꿀을 타서 드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꿀은 목의 점막을 보호하고 기침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환절기에 목이 칼칼할 때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표고버섯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세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세포를 직접 증가시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을 볶아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피하세요.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은 면역세포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저녁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해서 면역력에 치명적입니다. 아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 2잔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흰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세요. 흰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고 항체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자주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단 음식이 먹고 싶으면 과일로 대체하세요. 과일에는 천연 당분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도 최대한 줄이세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이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또 웃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5분 웃으면 면역세포가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세요. 손주들과 노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합성되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세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한여름 뜨거운 햇빛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가을 햇빛이 딱 좋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 관계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취미 활동을 함께 하세요. 노인정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게 바로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증진 방법들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6시에서 8시, 저녁 8시에서 9시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 둘째, 찬물로 손끝, 귀, 목 주변 자극하는 5분 루틴. 셋째, 스파티필름과 산세베리아로 집안 공기 정화하기. 넷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수면 골든타임 지키기. 그리고 추가로 스트레스 관리, 하루 30분 산책, 사회적 관계 유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면 면역력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마늘, 양파, 생강, 꿀, 표고버섯,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카페인, 흰 설탕,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습니다.
70대 김모 어르신처럼 매년 감기로 고생하던 분들이 이제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내십니다. 병원비도 아끼고 약도 줄이고 무엇보다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비법은 하루에 10분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세수할 때 손끝을 찬물에 담그고 귀를 마사지 하세요. 화원에 가서 작은 화분 하나 사오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감기에 걸려도 금방 회복되고 작은 병에도 끄떡없는 강한 몸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65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3년 전만 해도 1년에 감기를 5번 이상 걸렸습니다. 한 번 걸리면 2주는 기본으로 고생하셨고 병원비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도록 감기 한 번 안 걸렸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 돌보고 나면 사흘은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 80세라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10분을 내 건강에 투자하면 내일은 더 건강한 내가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감기로 고생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부모님 건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자녀들이 일을 쉬고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자녀들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을 지키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면 그분들도 건강해지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모두가 깨달았잖아요. 면역력이 생명이라는 걸. 백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단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귀찮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때쯤이면 이 습관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좋아졌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가을과 겨울 감기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감사의 마음이 또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곧 건강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은데 지금 해봤자 소용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80세, 90세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면 몸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85세에 이 방법들을 시작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그러니 가장 젊은 오늘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150세 건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150세 건강지혜였습니다.